천천히 부자가 되라는 말은 잘못됐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이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하라.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나 대신 시간과 무관하게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돈만 풍족한 게 아니라 시간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삶.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브라이언 페이지의 소득혁명,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MZ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떨까? 대학을 졸업한 MZ세대 절반이 졸업 후 3년 동안 여전히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캥거루족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우려스러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노동 거부, 일명 안티워크 트렌드다. 물론 이 현상의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개선되지 않는 노동 환경과 일부 기업의 갑질 경영, 직원이 존중받지 못하는 직장 내 분위기, 끝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비윤리적인 경영 관행이 이러한 흐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게으름뱅이 혁명가로 불리며 일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하겠다고 주장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비슷한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로 탕핑족이다. 탕핑은 평평하게 들어 눕다라는 뜻으로 생계를 위해 일하거나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대규모 사회 저항 운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MZ세대가 이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거부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동 환경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자랑하는 고액 자산가, 즉 슈퍼리치들을 만나왔다. 그들 중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와 호화로운 저택, 값비싼 사치품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예, 권위까지 모두 가진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존경했고 솔직히 말해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중 몇몇과는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들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막 화려하지가 않았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얼룩져 있었다. 어떤 이는 심각한 사생활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 결혼 생활이 위태로운 상태이거나 이미 파탄난 사람도 있었고, 자녀와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을 겪는 사람도 많았다. 사업상 수많은 지인을 두고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명성을 누렸지만 정작 속을 터놓을 상대는 없었다. 빛나는 경력과 막대한 부를 제외하면 그들의 삶에서 내세울 것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대부분이 늘 시간이 부족했다. 슈퍼리치들의 그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이 진리가 더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행복했을까? 몇몇은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아. 물론 모든 슈퍼리치가 불행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나에게 커다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왜 그들은 부를 쌓고도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헤치고 싶어졌다. 그들이 쌓아 올린 성취와 부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이 열망하던 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들이 기꺼이 내어준 시간과 에너지, 관계와 건강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 나는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 두 가지 현실 중 하나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돈이 늘 부족한 현실이다. 다시 말해 돈에 허덕이고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죽는 날까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당신 주변에도 이러한 현실을 경험했거나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두 번째는 더 교묘하다. 바로 돈이 많아도 가난한 현실이다. 사람들은 분명 물질적으로는 풍요롭다. 하지만 삶의 본질적인 풍요로움은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시간, 관계, 그리고 내면이 늘 가난하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부는 어떤 모습인가? 당신이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통장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액수의 돈이 찍혀있고 반짝이는 고가의 자동차와 호화로운 저택, 세상의 모든 물질적 보상이 당신 손에 있다. 말 그대로 없는 것 빼고 다 가졌다. 그런데 여기서 묻겠다. 이 모든 부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한 대가라면 어떠한가? 만약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포기해야 한다면, 매년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해야만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부를 쫓다가 건강을 잃는다면, 부를 얻기 위해 젊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한다면,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을 눈앞에 두고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돈만이 당신의 삶을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안타깝지만 텅 빈 삶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는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혹시라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승려처럼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하려는 말은 그런 게 아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목표 그 자체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마치 점수를 따기 위해 달리다 지쳐버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게임 속에서 당신이 진짜로 얻게 될 것은 무엇인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본 적 있는가? 나의 질문에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부와 행복,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다고 믿어야 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바로 돈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명확히 해야 한다. 정말로 바라는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왜 이 과정이 필수적일까? 그래야만 당신이 바라는 경제적 풍요는 물론 그 풍요를 즐길 시간과 사람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세상에 무한히 존재한다. 과거처럼 금이나 은 같은 물리적 한계로 부를 측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파일을 빼앗아야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파일을 또 구워내면 된다. 문제는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 자유, 그리고 관계의 질이다. 돈은 희소하지 않다. 그러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은 한정적이고 희소하다. 당신의 생명은 짧고 유한하며 그래서 희소하다. 당신이 죽음을 앞둔 순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과 단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하겠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기준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목표로 삼으면 결국 당신 삶 자체를 잃게 된다. 그렇다면 부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나는 진정한 부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자동소득, 재량시간, 자유선택. 이 3가지가 풍부한 상태가 되어야만 진짜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1. 자동소득.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말한다. 매일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당신은 시간과 에너지를 삶에서 더 중요한 영역에 투자할 수 있다. 2. 재량시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말한다. 매일 아침 당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3. 자유선택.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며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자유는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부의 방정식이 완성된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평생을 바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간을 잃고 건강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희생한다. 결국 꿈꾸던 부를 손에 쥐었을 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허다하다.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었지만 결국 보행 보조기를 싣는 데만 그 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다시 묻겠다. 부자가 된 뒤에도 당신은 여전히 건강할 것인가? 당신 삶의 시간과 자유는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 부자가 되라는 말은 잘못됐다. 천천히 부자가 되겠다는 계획은 결국 부자가 되기 전에 죽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실제로 부를 이루더라도 그 시점에는 이미 젊음과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부자가 되는 고속도로는 존재한다. 부자가 되는 고속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당신을 제한할 뿐이다. 이러한 제한된 믿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다.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 아니다. 부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한다.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아 올리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를 이루는 것일까? 그 비결은 간단하다. 부를 이루는 전통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일자리,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타고 있는 마차를 더 크고 빠르게 만드는 데 집착하지 말아라.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갈아타라. 쉽게 말해 평범한 마차 대신 자율주행 테슬라를 타라. 그리고 그마저도 부족하다면 로켓을 타라. 시작이 어렵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검증된 그 길을 따라가도 좋다. 그들이 사용한 효과적인 수단과 검증된 전략을 활용하면 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막 새롭게 시도하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증된 방법을 따라가면 당신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성공도 습관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속적인 소득 창출 수단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자동소득이나 반자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틈새 전략을 찾아내고 그걸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한테 맞는 수단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적은 시간 투자로도 최대한의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자동소득 시스템은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도록 하는 시스템인 만큼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집중력이다. 살아가며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싶다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행히 집중력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다. 노력과 훈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과 시간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돈과 시간을 동일시하는 생각을 버려라. 다시 강조하지만 시간은 돈보다 훨씬 희소하고 훨씬 더 귀중하다. 당신의 시간은 부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다. 그렇기에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돈을 벌어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잊지 마라. 시간을 통제하는 자가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다. 당신이 진정한 부를 누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자동소득원을 구축하기 위한 미천, 즉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별도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 당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의 군살을 빼는데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허리띠를 일찍 졸라맬수록 더 적게 일하고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위치에 남들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지출 다이어트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종잣돈을 모아라. 이 돈은 단순한 예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미래의 부를 키울 씨앗이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밀 한 자루가 있다. 이 밀로 가루를 만들어 맛있는 빵을 구울 수 있다. 각 구워 따뜻하고 고소한 빵에 버터와 잼을 발라 먹으면 그 순간은 즐겁다. 하지만 즐거움은 단 한 번, 거기서 끝난다. 반대로 그 밀을 들판에 파종하면 어떨까? 이듬해에는 평생 빵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밀을 수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씨앗을 돈나무로 키우기 위해 투자하지 않고 당장 먹어버리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눈앞의 즐거움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각 구워 따뜻한 빵을 먹는 건 쉽고 유혹적이다. 반면 매일 새벽 일어나 밭을 갈고 트랙터를 돌리는 농부의 삶은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는다. 즉각적인 만족이 미래의 지속적인 풍요를 가로막는 주된 이유다. 그렇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잣돈, 즉 시드머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거나 투자를 시작하려 해도 자본이 없으면 그저 꿈에 그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시드머니를 만들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입의 최소 20%를 따로 떼어놓는 것이다. 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더 큰 자금을 마련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필수다. 일반 가정의 평균 예산은 크게 3가지 주요 지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지출을 단순화하고 범주화하면 가장 비효율적인 지출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보인다. 먼저 주거비부터 살펴보자. 주거비는 가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평균적으로 가계 예산의 약 35%, 즉 3분의 1이 집에 들어간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단일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주거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가계의 가장 큰 적자 원인인지, 미래의 부를 위한 도약대인지 반드시 점검해보라.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앞당기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기억하라. 주거비 절감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종잣돈 마련의 핵심이다. 경상비는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필수 생활비를 말한다. 예측이 가능하고 총 지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자동차 할부금, 주유비, 수리 보수 비용, 보험료, 건강관리 비용, 식비, 퇴직연금 납입금, 대출 상환액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꼭 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비재량적 지출로 분류된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출의 군사를 빼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 경상비를 5에서 10% 줄이는 전략은 지금의 작은 희생을 통해 미래의 경제적 자유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주거비와 경상비에서 20%를 절약하지 못했다면 재량 지출에서 줄이면 된다. 내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답은 바로 재량 지출이다. 이 지출의 주범은 대개 충동구매이며 필요가 아닌 욕구에서 비롯된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에 따르면 사람들은 TV와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에 하루 평균 서너 시간을 소비한다. 지금부터 이런 모든 활동을 끊어라. 케이블 TV,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당신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것들이 없다고 당신은 죽지 않는다. 이 전략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뇌를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평소 무심코 즐기던 것을 포기할 때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번에는 진짜 뭔가 다르다. 목표를 위해 나아갈 시간이구나. 지금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된다. 만약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결과를 원한다면 극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당신의 모든 자유, 시간, 돈을 당신의 그 꿈을 실현하는데 사용하라.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출의 20%를 줄이고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 패턴과 습관도 완전히 바꿨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필수 지출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다. 재정 다이어트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이 스스로의 씀씀이를 줄이고 돈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결국 돈이 아닌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2단계, 가차없이 줄이고 줄여라. 종잣돈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했고 소셜미디어 앱을 모두 삭제했으며 TV 케이블도 끊어버렸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된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얻게 되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으며 내 시간과 돈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당장 보지 않아도 되는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때문에 당신의 삶이 정말 나빠질까? 그렇지 않다. 만약 그것들을 끊는다면 당신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윳돈과 자유시간까지 늘어날 것이다. 의식주,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락은 필수가 아니다. 오락에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의 목표를 위해 투자하라. 나는 돌아갈 배를 모두 불태웠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배수의 진을 쳤다. 평소라면 오락으로 낭비했을 1분 1초조차 마음을 다잡고 나의 목표를 떠올렸다. 그럴 가치가 있었느냐고? 두말하면 입 아프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당신에게 나와 똑같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포기할지는 당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물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억하라. 모든 목표는 당신에게 대가를 요구한다. 아무런 희생 없이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그저 환상일 뿐이다. 3단계. 절약한 그 돈으로 흐름을 만들어라. 당신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향한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앞선 단계를 성실히 따랐다면 이미 일정 수준의 종잣돈을 모았을 것이다. 이제는 근로소득을 자동소득으로 전환할 차례다. 즉, 당신이 모은 종잣돈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단계다. 이 단계는 단순한 돈의 이동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독립을 완성하는 핵심 과정인 것이다. 종잣돈으로 자동소득원을 구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DIY 접근법, 학습 1 병행 모델, 역할 모델 따라하기.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DIY 접근법은 말 그대로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DIY 접근법은 자동소득원을 구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철저한 준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학습 1 병행 모델이다. 새로운 기술, 지식을 배우면서 동시에 이걸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디자인, 디지털 마케팅 또는 콘텐츠 제작 같은 분야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프리랜싱이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배우면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학습에 그치지 않고 배운 기술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역할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검증된 전략과 방식을 활용해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주식 배당 수익 창출 또는 성공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롤모델이 걸어간 길을 연구하고 그들의 전략을 당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 방법은 검증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나는 첫 번째 자동소득원이었던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를 완전히 자동화하면서 관리 업무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더 이상 내 시간을 에어비앤비 운영에 묶어둘 필요가 없었다. 이때부터 나는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 자유인이 된 나는 두 번째 자동소득원인 온라인 클래스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2호 자동소득원을 구축한 뒤 나는 또 다른 자동소득원에 눈을 돌렸다. 이번에는 코칭 비즈니스였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자동소득원 목록을 꾸준히 확장해왔고 나를 시간 부자와 선택권 부자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도 이 소득원들은 끊임없이 현금을 창출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자동소득원,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를 성공시킨다면 그 다음은 훨씬 더 쉬워진다. 시간을 소득으로 묶어두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자동소득원 구축을 시작해보라. 결과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질 것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의 최종 목적지와 도착 시간,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목표가 없는 항해는 항해가 아니라 표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하라. 막연한 꿈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언젠가 부자가 되고 꿈꾸던 집을 사고 싶다는 말은 그저 희망일 뿐이다. 어떤 집인지, 어디에 위치했는지, 언제까지 사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그 목표가 실현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목표를 정의하라. 그래야 당신의 뇌가 행동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성공의 첫 걸음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설정에서 시작된다. 그렇다. 막연한 꿈은 그저 희망 고문일 뿐이다. 길을 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방향을 정하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